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으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수 감소에 영향이 반영된 것이만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흘 뒤인 오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분들이 먼저 맞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도 이뤄집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2회씩 모두 58,500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백신 접종 드디어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면역이라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조금 늦은 만큼 더 치밀한 대응 부탁합니다. 국회가 의사 면허도 변호사 등과 똑같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에 실수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의료인의 길을 포기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의료법은 성폭력,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가 됩니다. 이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죠. 의협은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의사의 의무고 백신 접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니 정말 모두가 오래 기대하려온 백신입니다. 범죄 저지른 의사 보호하자고 다른 것도 아닌 백신을 볼모 삼겠다는 얘기가 차마 입에서 나오던가요? 남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단체, 이거 조폭의 사전적 의미 아니었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심야 근무를 하다 숨진 장덕준 씨가 근무하던 경북 칠곡의 쿠팡 대구 물류센터, 이곳의 평균 근무 인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증하는데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대구 물류센터 평균 근무 인원은 2018년 1,704명에서 지난해 1,219명으로 20%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쿠팡의 전체 매출액은 2018년 4조 3,550억에서 2020년 약 13조 2,500억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구 물류센터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자였던 터라 특히 온라인 쇼핑 수요가 매우 컸습니다. 장 씨는 숨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62시간 10분, 숨지기 전 마지막 12주 동안은 평균 58시간 40분을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쿠팡 직원들한테 2년을 근속할 경우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팡이 나눠준다는 1인당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100%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쿠팡과 자회사의 2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18.5%에 그칩니다. 과거의 근속 연수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주식 100%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상시 근로자 5명 중에 1명꼴로 추정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무상 제공은 생색내기 꼼수라 봐도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로 성장한 회사, 미국에서 상장한다고 좋아하기 전에 직원들 과로사부터 막아주기 바랍니다. 우버 운전기사는 노동자라는 영국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우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기사들이 일할 때 임금과 계약 조건을 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한다면서
우버 기사들이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 판결로 영국 내 우버 기사들은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영국 대법원 판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로 날로 성장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보장과 안전 대책조차 미비한 상태로 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가 배달기사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논란이 일자 6시간 만에 이벤트를 종료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신청자 중에 추첨을 통해 응원 메시지 자석 등이 담긴 고마워요 키트를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키트 중에 문제가 된 건 배달기사를 위한 간식이나 물을 담는 간식 가방. 일부 소비자들이 배달기사의 복지를 왜 소비자에게 떠넘기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누가 보면 소비자들이 공짜로 시켜 먹는 줄 알겠네.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없던 배달비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팀 문화 조성하는 거냐 등등의 댓글을 남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배달기사 측도 이런 이벤트가 오히려 배달기사를 비하하는 것이라면서 문고리에 걸린 간식들 받아 먹어야 할 만큼 못 벌고 살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 복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줘야지 소비자가 걱정해야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를 건네는 것하고 배달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은근슬쩍 미루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죠. 이런 쓸데없는 이벤트 생각할 시간에 배달 기사들 처우나 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